안녕하세요. 여긴 광주 금남로예요. 지난 5월에 올린 영상에서 계엄군 총탄 245개의 흔적이 남은 전일 빌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5.18 민주광장과 5.18 최후항전지 전남도청이 한눈에 보이는 위치이기도 해서 광주 여행 첫 방문지로 추천한 곳입니다. 후속 영상을 이제야 만드는데요. 금남로를 따라 전일 빌딩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을 소개합니다. 전일 빌딩과 함께 5.18의 모든 역사를 지켜본 옛 가톨릭 센터 건물이 지금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되었습니다. 입구엔 5월길 여행자 센터가 있고요. 건물 1층 바닥과 벽면은 가톨릭 센터 당시 원형을 보존했다고 해요. 1980년 5월 금남로 일대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계엄군은 M16 자동소총으로 수많은 시민을 학살했고요. 당시 상무관에 안치된 시신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한강 작가 소설 소년이 온다 첫 대목이 상무관에서 시작하죠. 기록관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반란 과정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던 시위대가 서울역에서 철수를 결정하며 광주의 비극이 시작되었는데요. 광주 시민들만 신군부에 맞서 집회를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계엄군은 집단 발포를 시작했고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합니다. 시민군에 의해 계엄군이 잠시 물러난 사이 광주는 평화를 누리지만 그 기간은 며칠에 불과했어요. 계엄군은 광주를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고 무자비한 진압에 들어갑니다. 마지막까지 계엄군에 맞서 도청을 지킨 시민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끝까지 도청을 지키다 산화한 분들의 이야기도 소년이 온다에 등장합니다. 기록관에는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하는 물품도 전시돼 있고요. 사진 자료뿐 아니라 시민들의 수많은 증언과 판결문, 치료 기록 등이 모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됐어요. 5.18은 이후 영화로도 많이 알려졌죠. 1980년 5월 탱크와 무장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죽이고 그 결과 신군부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비상계엄으로부터 촉발된 비극이었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과 증언을 남기는 이유입니다. 기록관에는 3층까지 상설 전시실이 있고 6층에는 가톨릭 센터였던 당시 윤공이 대주교의 집무실이 보존돼 있어요. 가톨릭 센터는 5.18 당시 대주교와 사제들이 공수부대의 만행을 직접 목격한 장소고요. 5.18 이후에는 시민들이 진실규명을 위해 분투했던 공간이기도 해요. 1984년 방한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피로 물들었던 금남로 방문을 강력히 희망했고요. 이 앞을 지나가셨어요. 1987년 4월엔 광주 대교구 사제단이 시작한 단식이 전국으로 번져갔고요. 이는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밝힌 5.18 명동성당 추모미사로 이어지며 60항쟁을 통해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죠. 그래서 5.18은 엄청난 비극인 동시에 승리의 역사기도 합니다. 기록관을 나와서 다시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왔어요. 길 오른편으로 당시 상무관이 보이고요. 건너편으로 옛 전남도청 건물도 있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 마침 감마 카메라로 건물의 탄흔을 조사하고 있어서 이 두 곳은 방문하지 못했어요. 다음에 가면 5.18 사적지이자 한강작가 소설의 주요 배경이기도 한 상무관과 전남도청을 꼭 보고 싶네요. 1980년 당시 옛 전남도청 앞을 지키던 회화나무는 삶을 마쳤지만 바로 옆에 새로운 회화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스웨덴에서 열린 노벨상 수상 기념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죠. 소년이 온다를 쓰면서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고요. 어쩌면 1980년 목숨을 바친 광주 시민들의 넋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주는 가장 큰 빛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여정은 전남대학교예요.